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27일 날 에이지스트 발표는 이제 제가 이번 시즌3 올해 시즌3부터 첫 발표를 시작하게 됐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이제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for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굳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국한되지 않고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페이퍼 하나 ADVENT라고 하는 Adversarial Entropy Minimization for Domain Adaptation에 대한 페이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인데 우선은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 결과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결과 영상이에요. 동영상 이름은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00번 AVI 동영상이고, 씬의 복잡도에 비해서 결과가 좋게 잘 나옵니다. 리얼타임인데도 불구하고. 대신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즈드예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고, 여기 있는 똑같은 도메인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곳에서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객체들보다는 이 IOU라는 클래스가 이제 70%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는 거고, 다른 객체보다 중요하게 실제로 자율주행이나 이런 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로드나, 마우스 잘 보이시죠? 로드나 이제 사람, 카 이런 쪽에 보면은 이제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성능이 잘 나오는 게 이제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으로 하고 슈퍼바이즈로 거기에서 다시 거기 있는 테스트셋으로 했었을 때는 이런 결과를 가지는데, 이제 제가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여기 하얀 차랑 트럭이랑 이렇게 있죠. 여기 밑에 있는데도 하얀 차가 이렇게 있어요.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차가 가요. 위에 있는 이 이미지랑 똑같이 생겼죠. 건물도 그렇고 도로가 다 고만고만하니까. 근데 결과를 보시면 앞에서 했었던 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요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거를 가지고 그냥 아무 유튜브 데이터나 테스트하게 됐을 때는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클래스는 아까 앞에 있었던 거랑 똑같고, 이 파란 색깔은 자동차를 의미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파란색 같은 경우에도 여기 멀리 있지만 트럭이나 차가 있지만, 이 원래 학습했을 때 쓰였던 요 데이터셋이랑 비슷한 분포를 가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디션, 컬러 컨디션이라든지 뷰라든지 이런 게 유사한 경우에만 이렇게 엉덩이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만 여기 엉덩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결과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차도 다 튀고, 그리고 이 배경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이 좀 웃기네요. 하늘 색깔처럼 큰 변화 없이 뚜렷하게 자기의 그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깜빡깜빡 한다고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변화도가 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잘 되는 컨디션이 간간히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런 컨디션을 가지고 도로나 이런 쪽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다 고만고만하니까 당연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실제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성능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디텍션은 조금 달라요.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자동차나 사람 같은 경우 다른 라지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하고 여기다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픽셀 단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추 바운딩 박스가 좀 찌그러지더라도 세그멘테이션보다는 잘 돼요. 한데 이제 그것도 뷰가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한, 그나마 이제 많이 이질적이 않은 경우에서의 한정이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서는 성능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더 극단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어차피 씬이 다 고만고만하다면 아까 앞에서 봤던 요 비디오 씬은 도로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건물도 많고 이래서 잘 안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똑같은 컨디션에서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을 학습했던 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고
지스트에서 그냥 아무것도 지스트 데이터셋 학습 없이 그냥 슈퍼바이드로 그냥 지스트 데이터셋 딱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 되는 듯 하다가 이 붉은 색깔이 사람 혹은 라이더 이런 식으로 그 도로라든 인도의 객체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뿔긋뿔긋하게 튀고 이 인도 같은 경우를 이제 차로 잡는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그 도로가 단순하더라도 학습했던 형태의 분포랑 다르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게 이 메소드적으로 그 피처 플랜 자체적으로 이제 다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잘 돼야 정상일 것 같은 부분의 단순한 셋에서도 센서티브한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이건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이제 국한됐지만 다른 데에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 영상 세포 분류 같은 데서도 이러한 류가 많이 논문이나 이런 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이런 컨디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같은 국가 하다못해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도 지역마다 도로 및 주변 환경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나오는 뷰에 대한 것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미국이나 중국같이 국가가 더 큰 경우에는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같은 나라인데도 위아래 동서에 대한 기후 차이가 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동식물이라든지 도로의 형태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혹은 미국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남쪽에서 만들어서 학습했던 데이터셋을 가지고 북쪽에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변화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쪽 지역에 가서 다시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을 하면 잘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저녁 시간 같이, 저녁 시간은 뭐 지금도 카메라 가지고 저녁을 하는 거는 조금 논외니까 깜깜해서 잘 안 보여서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 하고 눈하고 비같이 막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날씨를 제외하고 맑은 오후 시간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봤던 것처럼 지역마다 도로와 주변 환경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의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되려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각 지역마다 앙상블 모델로 각자 해갖고 다 붙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다면 하나의 모델로도 이게 다 데이터를 무조건 다 모든 지역에다서 쑤셔 박으면 되는 건가? 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어찌저찌 학습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온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을 수가 있고 그거를 다 학습할 수 있는 모델도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럼 그거 학습시키려면 레이블 만들고 어노테이션 해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형태의 컨디션에서 모든 지역에서 다 잘 되게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좀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구자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쓰지를 못하니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라든지 페이퍼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보는 페이퍼 같은 경우에서도 해결했던 방법이 위에 같이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미국 도시에서 하고 미국 도시 같은 동네죠. 광주에서 하고 광주에서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위에 잘 되지만 밑에 같이 타겟 데이터 즉 미국 도시에서 학습한 걸 가지고 중국에 있는 시골길에서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없이 그냥 오리지널로 온리 소스만 해가지고 테스트하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제가 아까 동영상 보여줬던 거랑 유사하게 나오죠. 나뭇잎인데 풀 나오고 도로인데 자동차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페이퍼에서도. 근데 어댑테이션을 하게 되면 물론 소스에서 한 거보다는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납득할 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만들었던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해서 하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하물며 내가 하려는 그 지역에 더 학습을 할 때 그 지역의 레이블이 없어도 그냥 그 지역의 로우 데이터만 한번 촬영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학습한 걸 가지고 어댑테이션을 거쳐서 중국에 있는 시골 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언슈퍼바이즈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그 개요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말한 이러한 이점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 언슈퍼바이즈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컨셉적으로 뭔가를 보시면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까만 사람이랑 까만 차, 그리고 초록색 보행자랑 갈색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요 까만색 부분은 소스예요. 저희가 레이블도 다 있는 그런 소스 데이터셋입니다. 타겟은 아무런 레이블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진 말고는 정보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피처 스페이스로 피처를 뽑아서 피처 공간에 이렇게 쭉 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그러면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클릭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우리는 이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소스로 분류한 분류기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요 위에 보시다시피 파란 색깔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요 까만 사람, 까만 차 잘 분류가 되죠. 이게 마우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소스에 대한 거는 분류가 잘 됐는데 요걸 가지고 그냥 다른 도메인, 다른 타겟에다가 적용을 했더니 앞에 예시에서 일어났던 예제가 왜 일어나냐면 피처 도메인으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소스로 학습했으니까. 요걸 학습을 안 했으니까. 그냥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로 인한, 도메인 차이로 인한 에러를 극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 도메인하고 지금 다른 구역에 있으니까 이쪽 도메인에 있는 아이들을 최대한 이쪽 도메인 근처로 가게끔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초록색 애들이 여기 있다가 여기 근처로 가고 갈색 애들이 여기 근처로 가게 되면 우리는 이 파란 색깔 했던 소스 분류, 학습 분류기가 뭐 학습하는 과정에서 좀 바뀌겠죠. 온전치는 않지만 얼추 요 소스에서 했던 인포메이션만으로도 타겟에 대한 도메인 에러를 줄여서 성능을 잘 나오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는 레이블이 없는 타겟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잘 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이 네트워크를 할 때 학습시킬 수 있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 소스에서 있었던 레이블이 있었던 이 인포메이션에 대한 도메인을 어댑테이션 이쪽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타겟에서 잘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논문을 보시면 밑에 그림을 가져왔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엠리스트예요. 숫자 0부터 9까지. 요게 이제 엠리스트 M이라고 해가지고 숫자도 컬러가 있고 배경도 있는 아이들이에요. 얼추 보면 사람이 봤을 때는 비슷한 필체의 그냥 숫자들이지만 영상을 받는 컴퓨터 입장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댑테이션을 하지 않으면 요 분류가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이렇게 잘 분류해놨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풋이 들어가면 여기에 분류가 돼서 숫자를 인지를 하는데 이 레드, 타겟 도메인을 피처 도메인에다 투영을 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쯤에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분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능이 좋지 않지만 이 분포를 잘 섞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피처 스페이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어댑테이션을 해서 이 엠리스트 M과 그냥 엠리스트가 구별이 안 되게끔 도메인을 잘 맞춰준 상태에서 이 엠리스트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 엠리스트 M이라는 아이도 잘 분류가 할 수 있겠죠. 이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경우에 더 직관적으로 드러나는데 학습을 해서 파란 색깔이 이렇게 학습이 되고 그 상태에서 타겟 도메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타겟에 있는 애들은 구분이 안 가지만 이걸 어댑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다시 분류를 하게 되면 이 소스와 타겟이 도메인이 이제 잘 어우러져서 이 소스 도메인을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이 타겟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능 차이가 단순한 것일수록 성능 차이가 되게 커요. 숫자같이. 그러니까 방금 했던 자동차 이런 씬보다는 간단하니까 더 성능 향상이 더 크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소스, 요 위에 있는 초록 색깔에 있는 얘를 학습해서
밑에 있는 애를 테스트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앱리스트 그냥 까만 글씨 학습해서 컬러를 테스트했을 때는 그냥 소스만 해갖고 그냥 생으로 타겟했을 때는 성능이 반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얘는 까만 하양밖에 없는 단순한 애인데 이렇게 복잡한 애를 하려니까 도메인이 많이 이질적이어서 잘 안 나오겠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제한한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0.76이라는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타겟 자체를 그냥 슈퍼바이즈드 하면은 더 좋게 0.95를 만큼 나오겠지만 이것만으로도 큰 성능 향상이 있고, 이것처럼 얼추 도메인이 비슷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타겟에 더 가깝게, 성능 향상은 적지만 더 타겟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어떤 형태의 카테고리가 있는지를 먼저 보면,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도메인 자체를 이제 수학적 수식으로 이제 옮기는, 쉬프트 시키는 형태의 이제 타겟의 디스트리뷰션이 소스와 유사하도록 진행하는 형태의 어드버셜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겐처럼 이렇게 구분 안 가게 잘 섞어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 타겟 이미지랑 소스랑 유사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재생산한, 그 스타일로 재생산한 걸 학습을 시켜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셀프 트레인이라고, 레이블이 없으니까 이 레이블을 소스 데이터 쪽에서 만들어 와요. 소스는 레이블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생성되어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수도 레이블을 가지고, 얘는 레이블이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언슈퍼바이즈드로 되어 있는 모델을 학습하는 거를 이제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저자는 자기 말로는 이제 아마 처음으로 이런 컨셉을 시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엔트로피를 최소화시키는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으로 해서 언슈퍼바이즈드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너러티브 네트워크를만 좀 자세하게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소스예요. GTA5 가상 환경에서 찍은 데이터셋입니다. 요즘에는 게임도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진짜랑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상 데이터를 가지고 리얼에다 적용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셋이고, 맨 오른쪽에 타겟 이미지가 방금 했던 약간 푸릇푸릇한, 전체적으로 약간 푸른색이죠. 구름이 좀 껴서 그런지. 여기 이제 타겟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있는 이 제너레이티브를 가지고 이 소스에 대한 이미지를 재생산합니다. 어떤 형태로 하냐면 타겟이랑 비슷하게 생기도록 이렇게 밝은 색깔로 약간 쨍한 이 소스 이미지를 이 타겟의 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하게끔 스타일라이즈 돼가지고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 만들어낸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린 이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레이블을 알고 있어요. 소스는 레이블을 갖고 있으니까. 타겟은 레이블이 없죠. 그러니까 소스 이미지는 레이블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타겟스럽게 만들어주면 이미지는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바뀌지만 여기에 있는 객체들은 온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소스가 갖고 있는 레이블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소스 레이블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의 그 카테고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타겟 이미지를 소스랑 유사하게 만들어서 학습시킨다고 컨셉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바꾼 걸 보면 위에 있는 이 8개 이미지를 먼저 볼게요. 요거 같은 걸 먼저 보면 이런 가상환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요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에 맞게끔 맞는 형태로 스타일라이즈를 해주고요. 반대의 경우도 이제 리얼을 가지고 이렇게 가상환경을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변환하는 걸 그냥 보여주려 하는 거고, 이렇게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리얼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임이든 뭐든 가상의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현실과 되게 비슷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치면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원하는 환경, 원하는 컨디션, 원하는 각도에 원하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많이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힘든 장면을 여기서 구현해서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하는 장면을 이상 상황으로 해야 된다. 그럼 교통사고 난 것만 찍을 수도 없는 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낼 수도 없지만 가상현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리얼로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상 데이터셋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특이했던 거는 계절이에요. 이 밑에를 보면 가을을 겨울화해서 바꿀 수도 있고 겨울을 가을화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계절이 이렇게 계절이 변할 때 뷰가 바뀌니까 이거를 스타일라이즈드 해가지고 학습시킨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해갖고 이제 보여줬는데, 시즌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겨울에 자율주행을 할 때도 겨울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프로세싱 하는 애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게 되면, 겨울 데이터셋이 굳이 없어도 겨울에도 자율주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복합 센서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미지에 한정을 했었을 때.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봤었을 때도 이런 앞으로 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중요해지기도 하겠지만 좀 더 유용한, 실제로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 중에서도 제너러티브 네트워크에 관련된 카테고리였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제가 페이퍼 레퍼런스를 달아놨어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있었던 셀프 트레이닝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수식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슈퍼바이저드가 이렇게 있고요. 소스죠. 데이터, 소스에 대한 레이블. 이렇게 하면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미니마이제이션 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레이블 있을 때 하는 학습이죠. L은 로스입니다. 언슈퍼바이즈드는 이게 소스 이렇게 있는 거랑 이게 언슈퍼바이 타겟 레이블 없는 애랑 같이 조합을 해서 학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셀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핫 클래스 프리딕션, 소스에 있었던 아이의 인포메이션을 이제 셀프 트레이닝,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 걸 가지고 레이블을 만든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의 타겟에다가, 원래 타겟은 레이블이 없지만 이렇게 프리딕션 된, 원핫 클래스로 프리딕션 된 아이를 레이블처럼 이렇게 주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앞에서 이제 리뷰하면서 했던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그 개념이랑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었을 때, 이 저자가 이야기한 논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해갖고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는 부분에서 제안하는 컨트리뷰션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내가 언슈퍼바이즈드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걸 학습할 때 필요한 로스를 정의를 했다. 이 어댑테이션에서 할 수 있는 이름도 딱 그렇게 써있죠. 이런 거 어드베서럴 엔트로피를 할 수 있는 로스를 정의를 했고, 두 번째로는 그거 가지고 학습하는 학습의 메커니즘, 트레이닝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안했다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얘가 논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험을 여러 가지에 대해서 했어요. 보시면 처음엔 저도 헷갈렸던 게, 위에가 다이렉트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분홍색이고 밑에가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with adversarial training 해갖고, 전 이거 다 쓰는 줄 알았어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L세그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세 개를 다 로스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잘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나뭇가지가 자기 실험하려고 했던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퍼바이즈드고요. 이렇게 평가 자기 결과치를 보면 이렇게 해서 실험한 거 하나 있고, 이렇게 내려가고 실험한 거 하나 있고, 이렇게 다 독립적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온리 소스 도메인에 대한 트레이닝 개념으로는 여기 파란 색깔 쳐져 있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스는 인풋 이미지에 X가 들어갔을 때
레이블, 인풋, 레이블 하고 네트워크 이렇게 학습이 되면은 학습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학습이 컨셉이고, 소스 도메인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GTC 클래스, 여기서는 19개에 대한 클래스에 대해서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흔한 슈퍼바이즈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엔트로피 로스가 이렇게 딱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 그 데이터 결과를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먼저 제안한 어드버설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다이렉트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하면서 엔트로피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좀 더 간단한 컨셉을 먼저 실험을 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셔넌 엔트로피 형태의 이러한 수식을 착안을 해서 요 LENT라는 로스를 정의합니다. LENT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이 프로바빌리티로 나온 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요 수식에 넣은 거예요. 엔트로피. 그럼 어떤 값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요 값을 요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LSEG 앞에서 설명했던 요 슈퍼바이즈드에 대한 요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뒤에 가중치의 람다를 붙여서 그 타겟에 대한 엔트로피,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엔트로피 인포메이션이죠. 그 로스를 여기 위에 같이 계산해서 여기 뒤에다 붙여서 더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최소화되게끔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요 다이렉트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한 그 정의이면서 컨셉입니다. 단순하죠? 그럼 이제 앞서 설명한 요 다이렉트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나 유사하지만 그 앞에 셀프 트레이닝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실험 결과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설명에는 그렇게 자세히 되어 있지는 않은데, 소스 코드에도 셀프 트레이닝에 대한 소스 코드는 없고, 방금 설명했던 다이렉트 엔트로피랑 그 얘가 제안한 어드버셜 트레이닝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YT 햇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학습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됐고, 그래서 두 가지의 성능 지표가 나오고, 이제 나머지 이제 메인입니다. 요게 이제 어드버셜 트레이닝인데,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 밑에 칠해진 영역 안에 학습되는 형태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학습할 동안에 고려돼야 되는 네트워크가 두 가지입니다. 앞에 있었던 애들은 다이렉트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랑 셀프 트레이닝은 여기 미니멈 하는데 밑에 보면 여기가 F예요, F. 그죠? 얘도 F고, 얘도 F고. 즉, 이제 그냥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다가 로스 펑션을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해준 겁니다. 근데 제안한 방법에서는 네트워크가 F도 있고 D도 같이 있어요. D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너레이트 모델 같이 겐의 컨셉이 이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F에 대한 식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앞서 있었던 여기에서는 밑에 최종식이냐 XT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에 1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0, 1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소스 레이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진짜인 경우에는 0 레이블 갖고 있는 거, 그리고 타겟 레이블이 없는 거, 이거를 이제 가짜로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 할 때도 진짜 가짜 이렇게 해서 0, 1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를 하듯이 얘도 소스와 타겟을 0,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컨셉을 여기고 엔트로피 로스 할 때 이제 적용을 시킨 겁니다. 여기 두 번째는 오타인 것 같아요. 제가 앞만 찾아봐도 소스 코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식을 캡처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0, 1이라고 치면 이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스 레이블, 타겟 레이블이 이제 1 해갖고 들어가게 되고, 똑같이 미니마이제이션 하는데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분은 XS, 소스니까 0, 리얼, 그리고 뒤에는 타겟은 이제 페이크는 1,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스 코드적으로 보자면 이제 크게 이게 이제
시리얼하게 이게 쭉 소스 코드가 19페이지, 20페이지가 이어져 있는 건데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갖고 온 거예요. 1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앞에 했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 빨간색 네모 쳐 있는 부분이 결과값도 프리딕션 결과값을 넣고 레이블도 넣고 해갖고 그냥 그 슈퍼바이즈드로 학습할 때의 그 로스 값이 나오는 부분이고 앞부분이 되겠죠. 밑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뒤에 있는 부분 LD라고 되어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네모칸을 보면 프리딕션 TRG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결과값을 소프트맥스 거친 다음에 엔트로피를 한번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로스에다 넣었는데 이게 수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 있는 값이 x가 아니라 i예요. 대문자 i. 이 대문자 i는 이미지가 아니라 밑에 있는 수식처럼 이런 엔트로피 수식을 한번 거친 결과값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때도 나와 있는 피처 아웃풋을 엔트로피를 한번 거쳐서 i로 만들어주고 요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BCE 로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이제 여긴 0이냐 1이냐죠. 여기서 이제 1로 되어 있는데 리얼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코드가 이어서 나오는 부분인데 두 번째 했었던 식처럼 앞에 부분에는 소스 부분 그리고 뒷부분에는 타겟 부분 이렇게 계산해서 합쳐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앞서 모든 계산했던 이 두 개의 세타 F와 세타 D에 관련된 거를 이제 학습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에서는 가중치를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소스일 때 LT와 뒤에 있는 타겟일 때의 LT를 50대 50에서 2분의 1씩 주었고 실제로 업데이트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해갖고 학습할 때 이제 슈퍼바이즈드 그냥 세그라고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SG를 썼고 나머지 D라고 되어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아담 옵티마이제이션을 썼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나눠서 그렇게 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다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게 제일 잘 되더라 해서 아마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따로따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그림에는 없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최종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피처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거쳐서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해주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단이 존재해요. 소스 코드에서는. 그림에서는 딱 짠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건 딱히 없었지만 그래서 여기 LD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 노스를 구할 때 이 레이블이 1, 0 이렇게 리얼 페이크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단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거쳐서 초기 클래스, 넘버 클래스로 되어 있죠. 19개 클래스였으니까 이건 아마 19디멘전이 될 거고 64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거쳐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아웃풋 디멘전이 1이 되게끔 해서 이제 학습할 때 고려가 됩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것도 인포메이션이 여기에는 이제 딱히 그런 그림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풀 코드가 학습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었던 단 중에서 이제 좀 여기 있는 부분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i를 통해서 다시 재학습이 되는데 아까 있었던 박스 친 거와 같이 여기 아웃풋에 대한 이 피처를 엔트로피를 한번 하고 요게 이제 i가 되는 거죠. i 한번 만들어주고 이 i 만든 거를 로스 펑션에 넣는 겁니다. 이 로스 펑션에다가 요 i 만든 거 dout 메인을 이렇게 넣고 요 타겟 레이블은 이렇게 레이블이죠. 페이크 아까 이렇게 소스 타겟 0, 1 이렇게 줬던 요걸 가중치를 넣어서 학습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능은 되게 생각보다 좋아요. 그림으로 우선 보자면 요게 이제 이미지 플러스 GT입니다. 입력 그리고 어댑테이션 없이 그냥 했었을 때는 앞에
설명드렸던 예제처럼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지만 이제 자기 걸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min ent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다이렉트 위에 있던 분홍색이고 vd adv라고 되어 있는 게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자기 메인 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엄청 성능이 GT만큼 좋지는 않아도 충분히 괄목한 만큼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 MIOU가 전체 에버리지로 해서 70% 막 45%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각 요소들을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 도로라든지 자동차,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꽤 높은 성능으로 이제 가지게 될 거니까, 확률적으로 성능이 좋게끔 가질 거야 아마도. 이게 에버리지를 하다 보니까 주변 요소들, 작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좀 깎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했던 거와 비교했었을 때 20%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는 것만큼 이렇게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또 다른 걸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세그멘테이션 말고 검출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 밑에 있는 1번 페이퍼에서 했던 실험 셋업을 따라서 했어요. CVPI 2018 페이퍼를 가지고. 그래서 SSD 300 디멘전짜리를 베이스로 했었을 때에 자기네들 어댑테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2%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자면 이렇게 안개 낀 데이터셋에서 그냥 어댑테이션 없이 적용했을 때는 자동차밖에 잡지를 못해요. 왜냐면 안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상이 뿌옇고 경계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검출을 잘 못하는데, 어댑테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 그림과 보시다시피 멀리 있는 자동차도 잡고 사람이랑 자전거까지 같이 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거는 기존 모델 검출기는 손댄 게 아니라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이 안개 속에서도 잘 잡도록만 해준 거예요. 검출기 자체를.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성능을 올려서 이제 안개 낀 상태에서도, 안개 안 낀 곳에서 했던 걸 가지고도 안개 낀 곳에서도 잘 동작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했고, 전체적인 슈퍼바이즈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컨셉입니다. 페이퍼 PDF 링크랑 이제 소스 코드도 같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해서 PDF도 보시고 소스 코드도 뭐 일부만 제가 설명해 놓긴 했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모듈별로 되게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보실 때 좀 왔다 갔다 옮겨가면서, 펑션별로 옮겨가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파이토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